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출범하자마자 이전 정권들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이 자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규제 정책들을 단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 때문에 과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서민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과 실수요자 보호로, 즉 집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2020년 심연사에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22개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죠. 22개의 대책에서 정부는 강력한 대출 조건과 신도시, 후분양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정권 출범 직후 내놓은 6월 19일 대책에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과 총 부채 상환 비율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대출의 문턱을 높였다는 겁니다. 집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서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을 가려내겠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해볼까요? 부동산 대책을 얘기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입니다. LTV란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을 나타냅니다. 주택을 담보로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죠. DTI는 총부 채상환 비율입니다. 은행에도 돈을 빌려줄 때 빌리는 사람의 소득을 가지고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따지는 비율입니다. 갭 투자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태거자금대출, 세입자 태거자금대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다 같은 말입니다.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인데요.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집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받아놓는 대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개의 대책들 중 종합대책만 추려보았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6월 17일 대책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표만 보셔도 핵심 기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2019년 12월 16일 대책. 여기서 정부는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더라도 그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6월 17일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갭투자 근절이었습니다. 갭투자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인데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집을 매입해서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으면 사실상 본인은 돈을 적게 주고 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이 갭투자를 막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중에 대출 규제 금액도 3억 원으로 낮췄으며 이는 7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따른 그 효과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6월 17일 대책 시행 2주 후인 7월 초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일주일 전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6월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17일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된 청주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 아파트 주가 매매 변동률은 6월 17일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셋째 주 1.08%까지 올랐지만 이후 0.46%, 0.10%, 0.07%, 0.08%, 0.06%로 점차 둔화됐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집값을 올려놓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확실히 갭 투자를 잡겠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확실히 집값은 잡히겠구나.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이 막힌 월세살이 1주택자들의 서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육아 또는 직장 문제로 자가는 전세를 주고 타 지역에서 전세 또는 반전세로 사는 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가 강화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택 가격 구간 없이 LTV가 40% 적용이 되었다면 대책 이후 9억 원 이하부는 LTV가 40%,
9억 원 초과분은 LTV가 20% 적용이 되어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 59제곱미터 서울거주 시가 14억, 12월 16일 정책 이전 14억 40%는 5억 6천만 원 한도, 12월 16일 정책 이후 9억 40%는 3억 6천만 원 플러스 5억 20%는 1억으로 4억 6천만 원 한도. 1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고가주택일수록 부족한 금액은 점점 커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직장인 B씨는 현재 마포구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이 집은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지난해 딸의 육아 문제로 집을 떠나 처가가 있는 은평구에 위치한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집주인이 바뀌면서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 요구했고 B씨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 연장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B씨가 보유한 마포 아파트는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아있어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 B씨는 고가주택 보유자로 분류되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결국 고액 월세나 반전세밖에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난감했습니다. 육아 문제로 처가 근처에 살 수밖에 없는 B씨는 월 120만에서 150만에 달하는 비싼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B씨는 아무리 집값을 잡는 게 중요해도 1주택자 전세대출까지 막는 것은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니냐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규제로 전세대출이 막힌 무주택자들의 분노의 목소리 또한 높았습니다. 전세를 끼고 내 집을 마련하는 길이 원천 봉쇄된 것입니다. 6월 17일 대책 이후 투기가야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이상의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무보증 전세자금 대출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입니다. 해당 규제는 아파트에 한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투기가야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에 반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즉시 회수에 들어가는 것이죠.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가가 높아지자 차라리 아파트를 사려던 직장인 B씨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6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내년 하반기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해당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겨 전셋집을 빼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며 전세 계약이 끝날 시점에 맞춰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세자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만과 함께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10일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줄었으나 상승세는 6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집값이 잡히고 강력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부정적인 의견과 피해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